알리와 테무는 정말 쿠팡에게 위협적인 존재일까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라는 이름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고 많은 분들이 앱을 설치하거나 구매까지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언론에서는 국내 쇼핑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쿠팡의 위기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죠. 쿠팡이 무너지면 나머지 쇼핑몰들은 더 큰 영향을 받을 텐데 과연 정말 그런 걸까요? 그 근거는 무엇이고 실제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건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유통기업이 된 쿠팡은 지난해 창립 후 처음으로 연간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매출은 30조 원이고 영업이익은 6천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는 그간 쿠팡과 관련해 있었던 위기설과 의구심을 단번에 날려버리는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유료 멤버십 로켓 4호 회원만 1,400만 명을 넘겨 향후 성장성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많은 언론들이 다시 쿠팡 위기설을 언급하기 시작했죠. 알리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에게 시장을 뺏길 것이라는 건데요. 실제 지난 3월 초에는 알리가 신선식품도 국내 배송 방식으로 서비스한다고 하면서 우려가 커진다고 일제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하면 국적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게 대세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관점만 생각한다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파상 공세를 펼치는 중국 플랫폼 업체들은 분명 큰 위협으로 느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점들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정리해 볼게요. 먼저 이 가격이 가능한가? 하는 가격 부분입니다. 분명히 중국 앱들이 공급하는 물건의 가격은 절대적으로 우위라고 할 만큼 저렴한데요. 그 이유는 중국 내 제조 상품들을 직거래함으로써 얻는 가격 경쟁력으로 알리와 테무는 중간 도매상을 거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해 이런 압도적인 가격 우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군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상대적으로 열세인 배송 속도를 극복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저렴하지 않다면 국내 소비자들이 굳이 중국 플랫폼에서 쇼핑을 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리 알리와 테무라 할지라도 모든 상품에서 이러한 가격 우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과 따라서 이들의 성장은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점이에요. 실제로 두 서비스의 앱 지표 성장 또한 점차 둔화되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는군요. 결국 모든 물품을 공급할 수는 없고 한국 물품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경쟁력이 낮아질 거라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다른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유통망 확보라는 문제인데요. 과거 수많은 쿠팡 위기론이 그랬듯이 최근 쏟아지는 기사들 역시 정작 가장 중요한 본질은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쿠팡이 끝내 흑자 전환에 실패할 거란 전망들은 대체로 쿠팡 물류센터의 낮은 자동화 수준에 근거를 두고 있었지만 사실 쿠팡의 막대한 적자 원인은 인력의 직접 고용을 통한 직접 배송이라는 생소한 방식에 있었다고 봐야 하죠. 그런데 배송 물량이 충분히 쌓이면서 비용 효율이 개선되고 공급과 협상 우위를 토대로 마진의 여유를 획득하게 되자 자동화 물류센터 없이도 흑자 달성이 가능해졌다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중국 플랫폼들의 성장이 국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차별점이기도 하죠. 중국 제조 상품이 아닌 이상이야 더 많은 물량을 파는 쿠팡이 가격 협상에서 밀릴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대규모 마케팅 비용 및 물류 창고 투자 등을 하고는 있지만 그 정도의 투자만으로 이미 수조 원 넘게 쏟아부은 쿠팡의 물류 역량을 따라잡는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쿠팡이 단기간 내 유통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건 로켓 배송이 가진 차별성이 취급 상품 확대와 지역 확장에 따라 이전되며 우리나라 전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알리나 테무는 쿠팡과 같은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결코 따라잡을 수 없다고 봐야 하는 점이 바로 이 유통망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물론 중국 플랫폼 스스로도 이러한 약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보완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알리익스프레스가 적극적인데요. 이미 작년에 1,000억 원 규모의 물류 및 마케팅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 판매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은 물론 대형 제조사들의 직입점도 추진 중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러한 상품군 확장이나 물류 투자가 알리익스프레스가 쿠팡 혹은 다른 국내 플랫폼 대비 경쟁 우위를 확보했다는 걸 뜻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중국 플랫폼의 부상이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안 그래도 쿠팡에 밀리고 있던 중소 플랫폼들에겐 정말 생존의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당연히 쿠팡의 실적에도 일부 악영향을 미치긴 하겠죠.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측면이 분명히 있기에 적어도 걸러서 소식을 접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기사들은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요? 우선 언론사 입장에선 자극적이고 잘 팔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쿠팡 입장에서도 그리 나쁘게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 등극을 앞둔 마당에 잠재적 경쟁자마저 없다고 하면 독과점 논란에 빠질 수 있겠죠. 이런 상황에서 알리나 테무가 위협적이라는 분위기 형성은 오히려 반길만한 일이겠죠. 그 덕에 최근 중국 플랫폼 견제를 위한 정부 대책까지 논의 중이라 하니 더욱 그러하고요. 결국 아마도 이런 이유로 당분간은 중국 플랫폼 위협문은 계속 등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렇다면 이들의 위협이 진짜가 되는 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건 현재 쿠팡의 최대 강점인 엄청난 물류 인프라에 비길 만한 최소 조 단위 이상의 투자가 단행된다는 소식이 들리게 되면 그때는 진지하게 쿠팡 위기론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